현대차가 애플카를 만들기로 했다. 와, 아니다. 기아차가 애플카를 만들기로 했다. 와, 기아차와 애플의 계약 날짜가 나왔다. 애플 CEO 팀 쿡 양재동에서 족발 사 먹었다. 와, 그러더니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니다. 요즘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애플이 야 이거 삐졌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에 안 맡기기로 했다. 이러면서 대화를 중단했다는 기사가 나왔죠. 불과 1개월 안에 나온 기사입니다. 완전 버라이어티죠. 만든댔다가 아니랬다가 딴 회사가 만든다가 뭐 안 만들려고 했다 만들려고 했는데 취소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기사 보면 어떤 기분 드세요? 오, 그거 진짠가? 이런 느낌이 드세요? 야, 이것들이 지금 독자를 바보 취급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 아니에요? 자동차 협력사를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소문이 퍼져나간다는 이유로 갑자기 자동차 협력사를 접어. 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현대차가 오늘 공시했는데요. 사실 진작에 했어야 하는 걸 이제야 했네요. 도대체 금감원은 뭐하고 있는 건가요? 오늘 이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을 싣고 가던 배가 갑자기 동해바다에 빠졌어. 그래서 그걸 모카가 건지기로 했대. 이런 기사 나오면 어떠세요? 그냥 딱 봐도 가짜뉴스잖아요. 누가 봐도 가짜인 뉴스가 일파만파 커지고 막 이러는 거, 이거는 아마도 모두들의 공통의 그냥 바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애플카, 이건 실체가 너무 없어요. 저희 사진 올라오잖아요. 사진 올라오는데 이 사진은 일단 애플카가 아니에요. 애플카가 뭐다라는 얘기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물론 한 인터뷰에서 애플의 누군가가 애플카가 나올 게 분명하고, 그리고 그게 아마 굉장히 멋있을 거다, 너무 놀라워서 아마 아이폰 처음 볼 때처럼 혁신이라고 느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도 자율주행차 얘기한 게 아니라 배터리 기술이 되게 뛰어나다, 그 배터리를 보면 아이폰처럼 놀라울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현대차, 뭐 애플, 누구 하나도 애플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플카 관련해서 어떤 기사가 나왔다, 그리고 그 기사가 거의 주식을 막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주제다, 그러면 이건 약간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해서 뭐라고 써있으면 저 기사가 왜 단독일까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기자는 왜 아무도 안 쓰고 쟤만 썼지? 걔가 전에 뭘 썼지? 라는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날씨 같은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런 단독 기사를 썼다, 그럼 그거는 조금 이상한 거지. 첫 번째 기사는 8일이었어요. 8일에 한국경제TV가 취재했더니 어쩌고 써있는데, 이거 쓰신 분이 또 쓰신 기사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초대장이 100만원, 클럽하우스가 뭐길래, 초저가 갤럭시에도 대용량 배터리 20만원대, NC소프트, 삼성 미 오스틴 공장에 19조, 뭐 어쩌고 애플도 제꼈다, 삼성 LG 미서 특허 등록.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 막는 기자들이 있어요. 언론사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기자들은 제대로 된 취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루에 기사를 5-6개씩 써야 돼. 이분도 하루에 지금 기사를 4개-5개씩 써요. 어떻게 취재해? 언제 취재해? 기자들 대부분이 그래요. 어떤 언론사의 한 주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담당하는 기자가 1명, 아니면 자동차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항공, 조선, 철강, 해운 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그걸 한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일이 많아요. 기자라는 직종이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기사를 취재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를 썼는지 보시면 그 기자 중에 이분은 취재를 주력으로 하는 기자인지, 아니면 이분은 커버를 주로 하는 기자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보도자료 같은 거 빨리 받아 쓰고 이런 기자들도 많거든요. 그거 어쩔 수 없잖아. 누군가 그걸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기자들이 많은데, 그런 기자가 쓴 기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기자들은 사실 이걸 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이런 건 그냥 단독이지만 아무도 받지 않는 단독인 거예요. 근데 해외 언론들은 잘 모르잖아. 이런 거 있으면 우와 하면서 이걸 또 받은 거죠. 미국의 CNBC, CNN 이런 언론사들이 그냥 낚였습니다. 옛날에 제가 평기자 생활할 때 증권 관련 뉴스 회사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스템이 아주 문제가 많아.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조선일보 기사 한두 건이 막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퍼나르고 그러시잖아요. 조선일보 기사 하루에 몇 건 나오게요? 1000이요. 조선일보 기사는 하루에 400건 정도 나옵니다. 그냥 조선일보 신문에 실리는 거. 그리고 주식 관련 온라인 매체들은 한경 있고 머니투데이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이거는 또 온라인 매체라고 해서 닷컴하고 또 달라요. 닷컴보다 한 4배, 5배 이상 씁니다.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한 5분에 하나씩은 꼭 올라와요. 요즘은 아무도 안 보시겠지만 HTS 같은 거 해놓으면 기사가 이렇게 티커처럼 축축축축축 올라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와요. 그 기사들이 다 검증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뉴스가 검증된 내용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완전 도산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검증하는 건 누가 해? 수용자들이 해야 돼. 뉴스 수용자들, 독자들이 그걸 갖고 검증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네, 어떤 기사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살펴보면요, 이 기사들 보면 웃겨요. 여기 첫 번째 기사는 이거였죠. 말도 안 되잖아. 애플카 현대차와 공동 개발한다. 솔직히 안 믿었잖아요. 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대차와 공동 개발한다 2027년 출시 이렇게 써놓으니까 2027년 아니다, 2026년이다, 아니다, 2025년이다 이러면서 막 제각기 막 씁니다. 그러더니 애플카가 공동 개발한다는 게 사실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사실이 아니야? 그러면 기아차인가 보다. 야, 기아차네. 기아차네 하더니 기아차가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요.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 현대차가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뭐라고 했냐면, 풍문 또는 보도의 매체 한국경제 등 해서 한국경제가 한 게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어요. 당사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되게 분명하게 설명한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라는 건 이 보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우회해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초기 단계라고 했네. 야, 초기 단계면 하긴 한다는 거네. 아, F라고 하긴 하는구만. 야, 역시 하긴 하는구만. 이러니까 초기 단계라고 또 보도를 합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는 거는 너무 희망외로운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죠. 절대로 이거는 애플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애플하고 협업을 하면 현대차에 손해가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현대차가 여러 가지 기술을 다 뺏긴다는 거야. 애플이 그 기술을 쏙 빼가서 현대차가 오히려 손해본다. 아니면 애플 브랜드 이미지만 높아지고 현대차는 하청 공장이 된다. 애플이 원했는데 현대차가 튕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아차하고 갑자기 한다고 했다가 기아차가 또 안 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기아차하고 그렇게 제휴 안 하면 어떤 식으로 애플카가 제휴를 한다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만들어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낮아요. 그 중에서 현대차랑 할 가능성은 더 낮은 상태. 현대차한테 이렇게 만들어와 라고 해서 그걸 납품받는 폭스콘 같은 제휴가 될 가능성은 아예 없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차 애플 관련 기사가 전부 다 코미디인 이유 6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애플이 협력사를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애플은 협력사에 대해서 입에 올리질 않아요. 납품하는 회사들 되게 많잖아요. 삼성의 무슨 메모리라든지 LG의 디스플레이라든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우리 쪽에서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애플이 뭐 제휴하고 뭐 이런 거를 공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요즘 그래도 폭스콘에 가끔 뭐 팀쿡이 가기도 하고 폭스콘을 언급하는 이유는, 폭스콘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하니까 애플 너네 뭐 책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애플이 폭스콘에 가서 직원들하고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현대차하고 뭘 하기로 했다, 이거는 나올 수 없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런 정보, 그러니까 애플과 누가 제휴하기로 했는데 제휴 규모가 자동차 규모다 라고 하면 기자분들이 찌라시를 보고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유출되질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기자가 어떻게 열심히 취재를 했어, 회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뭐 밥을 먹으면서 정보만 알려주세요 해갖고 어떻게 알게 됐어, 정말 귀한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기사로 썼을 때 현대차에서 그 기사를 흘린 거잖아. 그러면 현대차에서 전화가 바로 옵니다. 아니, 제발 좀 지워주세요. 아, 기자님,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이거 꼭 하나 지워야 됩니다 하면서 어떻게든 지워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거 현대차가 흘렸다고 해서 정말로 이것 때문에 애플이 막 계약을 갑자기 안 하게 돼? 그걸 어떻게 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기사를 썼는데, 이런 단독이라고 붙인 기사를 내가 썼는데 현대차에서 전화가 안 온다, 그건 사실도 아니고 단독 기사도 아닙니다. 세 번째, 조지아 공장 생산을 얘기하시는데, 기아차 조지아 공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기아차 물량이 넘쳐요. 텔루라이도 워낙 잘 되잖아요. 허덕허덕 합니다. 여기서 무슨 전기차를 어떻게 추가 생산을 해. 조지아가 인구가 뭐 어마어마한 공장이 아니에요. 거기 조지아 자체가 사람이 없어. 아무것도 안 남은 그런 도시에 기아차 공장이 딱 들어오니까 조지아에서 기아차를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조지아를 살리기 위해서 기아차를 내려주셨다, 하느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의 지역이죠. 지금 조지아가 공장을 막 넓히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뭐 인구도 사실 뭐 1000만 명이라고는 하지만 엄청나게 퍼져 있어서 그렇게까지 이 공장에서 뭔가 갑자기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거였으면 벌써 늘려갖고
텔루라이드 막 2배로 생산했지. 이유 네 번째,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더 미국에 올인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산 친환경 전기차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몇 번이나 밝혔어요. 거기서 굳이 기아차가 미국 생산이라고 해서 기아차를 밀어줄까? 아니 테슬라가 미국산인데 거기서 굳이 취임하자마자 갑자기 테슬라의 경쟁 모델에 밀어준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GM 공장도 문을 닫는 판이잖아요. 포드도 물량 부족이에요. 그래서 공장이 제대로 돌지 못해. 근데 이 상황에서 뭐하러 지금 아시아의 자동차 회사들을 밀어줍니까? 현대차 얼마 전에 IR 컨퍼런스 했죠. 기아차도 했고. 그런데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 계획 있느냐 질문에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 계획은 전혀 없다, 이렇게 못 박았어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도 아니었어요. 그냥 계획이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이 정말로 없는 거예요. IR을 뻥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IR 공시 이걸 잘못하게 되면 그냥 감옥 갑니다. 이건 뻥칠 수가 없어. 아무리 이게 애플하고의 계약관계 이런 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 IR을 뻥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현대차의 공시를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가됐어요.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헛다리 짚고. 야,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네. 현대차가 애플하고 자율주행차 개발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많은 개미들이 애플과 자율주행차 개발을 하지 않는 거구나, 그럼 전기차 한다는 얘기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니 자율주행차를 안 하면 전기차를 한다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자동차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왜 그럼 자율주행차라고 굳이 못 박았냐? 자율주행차 아닌 협의는 하니까. 애플 카플레이도 협의하잖아. 애플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애플에 있는 아이폰을 가지고서 차 문 여는 것도 협의하고 있어요. 온갖 걸 협의를 해. 근데 자율주행차 같이 이렇게 거대한 이 개발을 같이 하고 있지 않다고. 아니 물론 뭐 전기차 어떤 식으로든 납품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자율주행차니까 그거 아니라고 콕 찍어서 얘기해 준 거잖아요. 전에 여러 회사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을 요청받고 있었으나 그거 아니다 라고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계속 오해하니까 아닙니다, 애플하고 우리 안 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한 거잖아요. 못 박아준 거잖아. 이걸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못 박아야 돼. 팀 쿡은 양재동에 오지 않았습니다부터 얘기해야 되나? 긍정회로가 진짜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고요. 사실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면 정말 될 수도 있죠 뭐. 그리고 애플이 현대차의 이런 얘기를 듣고서 갑자기 생각을 틀었다, 이것도 굉장히 넌센스죠. 일단 그런 계약 자체가 없었고, 아니라고 지금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래요. 그리고 이 전체가 그냥 코미디인 결정적인 말씀 하나 드립니다. 일단 뭔가 크게 착각하시고 계신 게 있는데요, 현대기아차 그렇게 대단한 회사가 아닙니다. 굳이 미국 회사 있는데 굳이 한국 회사에다가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대차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나가는 회사 맞는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인가? 아니에요. 현대차보다 위에 토요타가 있고 혼다가 있고 닛산이 있고 포드가 있고 GM이 있어요. GM은 이미 LG하고 함께 미국의 배터리 공장도 세웠어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이미 있어. 이미 많이 팔고 있습니다. 판매량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왜 굳이 GM 놔두고, 왜 굳이 토요타, 혼다 뭐 다 놔두고 왜 현대차하고? eGMP 플랫폼이 좋아서? 아직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현대차의 전기차 기술이 좋아서? 아니 지금 불나서 미국에서도 소송하고 있어요. 현대차가 우리나라에선 대단한 회사지만 글로벌로 나갔을 땐 아직도 갈 길이 먼 회사. 그리고 전기차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일본 회사보다 뒤처져 있던 회사예요. 지금 가장 전기차를 많이 판 회사는 닛산이에요. 닛산의 리프가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고, 전기차용 배터리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회사 파나소닉.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뭔가 약간 국뽕이 좀 지나친 게 아닐까? 현 주소를 조금 잘 봐야 됩니다. 현대차가 갑자기 애플이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해칠 것 같아서 튕겼다, 이런 얘기들도 기사로 막 나오던데 그런 역학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애플이 현대차보다 60배 정도 크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다 미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100%의 확률로 10년 안에 망합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애플카를 만들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 그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나은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죠. 지난번에 저희가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주가 떨어졌다고 뭐 난리가 났어요. 기사 엉터리로 쓴 사람들하고 똑같이 뻥치고 희망회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기아차 애플카 뻥인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여기에
이러다 진짜 계약하면 어쩌려고 쯧쯧쯧 크크크. 진짜. 오늘 10만 1500 찍었는디 흐흐흐 불가능이라니 쯧쯧 흐흐흐흐.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 밍치구어도 부품은 모비스가 되고 생산은 기아차가 할 것 같다고 어제 리포트했는데 밍치구어 리포트 그렇게 안 했어요. 밍치구어의 리포트는 처음에 eGMP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리고 eGMP하고 관계가 있겠지만 브랜드 한 10개를 대고 이 브랜드들하고 다 관계를 맺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는 듯 CNN 좀 보세요. NDA 매저도 조금씩 새어나와요. 아니 핵심적인 얘기를 하자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국뽕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니까 이 언론사의 기사들도 주목합니다. 어떤 뉴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쓰실 때는 하루하루 때우는 그냥 땜빵식 기사가 아니라 기사를 쓸 때는 정말 신중하게 이걸 전 세계가 본다는 생각으로 기사를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당장 내일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확실한 건 있어요. 정말 탄탄하고 돈을 잘 버는 회사,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들은 내일 당장, 모레 당장, 아니면 뭐 한 달 뒤까지도 알 수 없을지 몰라도 1년 뒤, 2년 뒤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올라간다는 걸 알잖아요. 하루 이틀의 승부를 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장기 투자를 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려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어저께 올랐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은 맞고 한 번은 틀릴 수 있어도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에 매일같이 이렇게 일희일비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너무 상심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조만간 좋은 일로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를 자기 스스로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아닌 건 아는데 나까지는 먹고 그 다음 사람한테 빨리 넘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도박인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대출을 받아서 아니면 뭐 무슨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렇게 주식을 투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린이를 제발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언론사들이 제발 좀 중립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좀 기사를 써야 돼. 진짜 책임있게. 개미 집안 하나 망하면 책임질 거야 자기네들이? 이렇게 막 쏟아내도 됩니까?